노년기에 혼자 산다는 것은 독립, 평화, 자아 발견의 여정이기도 하지만 때때로 압도적일 수 있는 독특한 도전 과제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플랫폼과 포럼에서 노년기에 혼자 사는 경험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으며 더 원활하고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는 풍부한 지혜가 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특히 노년층이 혼자 살 때 피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조언은 개인적인 경험과 이 길을 걸어온 수많은 사람들의 집단적 지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몇 가지 일반적인 함정을 피하고 자신감과 만족감을 가지고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되는 위안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 완전한 고립을 피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혼자 사는 것에 대한 가장 흔한 우려 중 하나는 지나치게 고립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필수적인 것 외에는 별다른 교류 없이 하루가 일주일로 바뀌는 일상에 빠지기 쉽습니다. 저는 자신도 모르게 친구, 가족, 커뮤니티와 단절된 채 혼자 지내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연결을 유지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 가상 그룹을 포함한 소셜 그룹에 가입하거나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매주 전화 통화를 하거나 지역 모임에 참석하는 것처럼 간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 여성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지역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면서 목적 의식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친구도 소개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로움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그럴 필요는 없지만 작고 규칙적인 연결의 순간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또 하나 피해야 할 것은 혼자 살 때 건강관리에 소홀해지고 싶은 유혹입니다. 약을 복용하거나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거나 신선한 공기와 운동을 위해 밖으로 나가라고 상기시켜 줄 사람이 없습니다. 한노신사는 다음 주에 가야지 라고 생각하며 병원 예약과 같은 사소한 일들을 미루다가 몇 달이 지나기까지 얼마나 쉽게 미루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그는 일상적인 관리를 소홀히 하여 더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의 조언은 휴대폰에 미리 알림을 설정하거나 달력에 적어서 잊지 않도록 하세요. 매일 걷기나 아침에 가벼운 스트레칭 등 운동과 같은 루틴을 정하세요. 정신 건강을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므로 불안감이나 슬픔을 억누르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치료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정서적 건강도 신체 건강만큼이나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혼자 살 때는 안전 문제를 무시하지 마세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안전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노년층은 나는 몇 년 동안 괜찮았어 라고 생각하며 집 보안에 대한 우려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안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사고나 응급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 여성은 노인 생활 포럼에서 부엌에서 가볍게 넘어져 몇 시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경험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이 여성은 그 경험을 통해 개인 비상 대응 시스템에 투자하게 되었고, 이러한 장치를 사용하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단, 복도, 욕실 등 집안의 모든 공간에 조명을 잘 설치하여 걸려 넘어지는 위험을 방지하세요.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이웃에게 체크인을 부탁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집을 방문하는 것도 걱정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목표는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않고 집에서 안심하고 안전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넷째, 건강에 해로운 습관을 만들지 마세요. 혼자 살면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그 자유가 때때로 건강에 해로운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 눈치를 주거나 주의를 주는 사람이 없을 때는 과식, 운동 부족, 과음 등의 패턴에 빠지기 쉽습니다. 한 여성은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후 함께 식사를 할 사람이 없어 TV 앞에서 끝없이 간식을 먹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이러한 습관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그녀는 제대로 된 식사를 계획하고 준비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식습관이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루를 좀 더 체계적으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건강식 요리하기, 매일 짧은 산책하기,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취미 시작하기 등 작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목표는 완벽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자신의 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염두에 두고 소중한 친구를 대하듯 자신을 돌보세요. 다섯 번째, 집이
가족이 있을 때는 큰 집이 축복이 될 수 있지만 혼자 살 때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혼자서 큰 집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 포럼의 한 회원은 자녀들이 모두 출가한 후 집에 얽힌 추억 때문에 다운사이징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며 몇 년 동안 집을 유지하려고 애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공간으로 이사함으로써 더 많은 자유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크기를 줄일 필요는 없지만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공간과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을 고려하세요. 현재 집에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면 잔디 관리, 청소 또는 수리와 같은 작업을 위해 도움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집은 스트레스의 근원이 아니라 안식처처럼 느껴져야 합니다. 목적의식을 잃지 않기. 혼자 살면서 가장 힘든 점 중 하나는 특히 은퇴 후 또는 배우자와 사별한 후 목적의식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포럼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라 그저 시간만 보내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놀라운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언제나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하고 베풀 수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 정원 가꾸기, 새로운 언어 배우기 등 평소 해보고 싶었던 취미를 찾아보세요. 앞서 언급했듯이 자원봉사는 목적의식을 되찾는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노인은 지역사회에서 젊은이들의 멘토가 되어 깊은 만족감과 유대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인생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으며 혼자 산다고 해서 목적 없이 사는 것은 아니니 계속 탐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모든 것을 혼자서 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혼자 살면서 노인들이 빠지는 가장 흔한 함정 중 하나는 모든 것을 혼자서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괜찮으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웃에게 장보기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든 가족이 더 자주 방문하게 하든 집 관리를 위해 도움을 요청하든 도움이 필요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여성은 처음에는 성인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이 망설여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서 자신이 덜 독립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온전하고 스트레스 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커뮤니티에는 신뢰하는 소수의 사람들만 있어도 힘이 됩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산다고 해서 도움 없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8. 집 환경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혼자 살면 온전히 나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주변에 아무도 없는 동안에는 물건이 쌓이거나 방치되기 쉽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수선함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안전의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시니어 리빙 포럼의 한 여성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집안 정리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되면서 물건이 쌓이고 미완성된 프로젝트를 방치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친구가 방문하여 정리정돈을 도와준 후에야 그녀는 자신의 환경이 자신의 기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공간을 관리하기 위해 작고 관리하기 쉬운 조치를 취하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대청소하거나 재정비할 필요는 없지만 생활 공간을 깔끔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보다 평화로운 마음가짐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더 안전합니다. 복도의 어수선함을 줄이고 표면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휴대폰이나 안경과 같은 필수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세요.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은 일상의 기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9. 특히 은퇴 후 혼자 생활할 때는 시간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루하루가 서로 섞여 시간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오늘이 월요일인지 목요일인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 흐림 현상은 방향 감각 상실감이나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포럼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체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팁을 공유했습니다. 한 남성은 은퇴 후 일일 및 주간 루틴을 설정하는 것이 하루의 목적을 부여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특정 날짜에 장보기를 하거나 매일 같은 시간에 아침 산책을 하는 등 규칙적인 활동을 계획합니다. 기상, 식사, 취미 활동 시간을 지정하는 것 같은 간단한 일이라도 루틴을 만들면 일상의 체계와 의미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을 미리 계획하거나 달력에 적어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목적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일 기대할 수 있는 무언가가 생깁니다. 콘텐츠가 재미있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앞으로의 동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0. 감상적인 물건에 집착하지 마세요. 감상적인 물건은 위로와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감정적인 이유로 너무 많은 물건을 붙잡고 있으면 공간을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는 것과 물질적 소유가 자신을 압도하는 것 사이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한 할머니가 남편과 사별한 후 정리의 여정을 공유하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옷, 도구, 심지어 오래된 서류까지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남편의 유품을 하나도 버릴 수 없었던 그녀는 물건 하나하나에 정서적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후 그녀는 이 모든 물건들이 자신을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 각 물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정말 중요한 몇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렸습니다. 그 과정은 감정적이었지만 궁극적으로 그녀의 집이 더 가벼워지고 관리하기 쉬워졌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너무 꽉 붙잡고 있기보다는 새로운 추억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한때는 정서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더라도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물건은 버려도 괜찮습니다. 의미 있는 물건 몇 개만 간직하고 사진을 찍어두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겨 공간과 생활을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노년층이 혼자 살 때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응급 상황에 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상 상황에 적절히 대비하세요. 정전, 응급 상황, 자연재해 등 함께 살면서 책임을 분담할 사람이 없는 경우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남성은 갑작스러운 눈보라로 며칠 동안 전기가 끊긴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식량은 충분했지만 휴대폰을 충전하거나 예비 조명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취약함과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그 경험 이후 그는 휴대용 휴대폰 충전기, 비상키트, 배터리로 작동하는 조명 몇 개를 구입했습니다. 시간을 내어 다양한 유형의 비상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세요. 비상 연락처 목록과 부패하지 않는 음식, 물, 약품, 손전등과 같은 필수품이 포함된 비상키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휴대폰을 충전해 두고 보조 배터리나 보조 배터리를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극한의 날씨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필수품을 비축하고 지역사회의 대피 절차나 안전한 장소를 알아두세요. 재정적 혼란을 피하세요. 피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재정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서류 작업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특히 자신을 책임져 줄 사람이 줄어들면 청구서와 은행 계좌를 쌓아두거나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온라인 포럼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나 재정적 불안을 피하기 위해 재무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여성은 남편이 항상 재정을 관리해왔기 때문에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여러 가지 자동 구독과 공과금 납부를 잊어버렸다는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몇 달 후 은행 명세서를 확인하고 나서야 더 이상 사용하지도 않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당황스러웠지만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재정 상황을 다시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재정 관리를 위한 간단한 시스템을 만들어 필수 청구서에 대한 자동 결제를 설정하고 매월 은행 명세서를 검토하여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중요한 재무 문서는 한 곳에 정리해 두고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가족, 믿을 수 있는 친구, 재정 전문가 등 누구에게나 도움을 요청하세요. 재정 상태를 잘 파악하면 노년기에 혼자 사는 삶은 자유로움이 가득한 아름다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 안전, 웰빙을 염두에 두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립을 피하고 건강을 돌보고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면 인생의 이 시기를 진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걷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혼자 사는 것의 기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독립을 받아들이고 연결을 유지하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지금이 바로 여러분이 성공할 때입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여 앞으로의 다른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